여기 멀리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온 37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파리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한국에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가 본 한국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평범한 여행객이 아닌 프랑스 최고 경영자의 눈으로 바라본 특별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살고 있는 37살 케이시라고 합니다. 제가 35이 되던 해, 저는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제게 일상은 늘 새로운 도전을 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평범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고 무언가 색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상상력이 풍부했던 저는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곤 했지만 그저 아이디어로만 그치는 것이 항상 아쉬웠습니다. 현대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창업 열풍이 불고 있었죠. 비바테크와 같은 세계적인 스타트업 전시회에서는 수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평소 건강과 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현대인들의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샌드위치를 먹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불규칙한 식사 패턴이 마음에 걸렸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개인 맞춤형 식단 관리와 레시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어요. 단순한 레시피 제공을 넘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 선호도, 알레르기 정보 등을 고려한 지능형 추천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바쁜 아침에도 5분 만에 건강한 한 끼를 만들 수 있는 퀵 레시피 기능과 주변 마트의 식재료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핵심으로 구상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메모장에 하나씩 적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확보부터 마케팅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어요. 이때 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성공 사례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한 청년이 건강식품 배달 서비스로 시작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이야기는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식품 테크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었어요. 매일 밤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의 스타트업 소식을 찾아보는 일이 저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창업진흥원과 같은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기관들은 해외 스타트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었고 K-스타트업의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AI,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보여준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빠른 실행력은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는 곧 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면 한국의 스타트업 관련 영상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고 특히 해외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사례들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체계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발견들은 제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는데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할 수 있다를 되뇌었어요. 건강한 식생활을 돕는 혁신적인 앱을 만들겠다는 저의 꿈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와의 연결고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시장 조사와 사업 계획을 꼼꼼히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디어를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전 세계 여러 기업들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스타트업까지 가리지 않고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시차가 다른 나라들의 기업들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때로는 밤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아침에 도착한 답장들을 확인하느라 충분한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메일함을 확인하던 중 새로운 메일 하나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건강관리 전문 기업에서 온 답장이었죠. 이 기업은 개인의 건강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며 설립 3년 만에 1,000만 사용자를 확보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을 새도 없이 이메일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제가 제안한 맞춤형 식단 관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사의 건강관리 플랫폼과 연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인상 깊었던 것은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별 맞춤 식단을 추천하는 저의 아이디어가 그들의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국은 이미 모바일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기에 이런 답장을 받게 되어 더욱 기뻤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와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그동안의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번 읽어도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급한 협력 방안은 제가 구상했던 서비스의 방향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옆자리에 있던 친구와 신입 개발자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의 작은 사무실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3명뿐인 우리 회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어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을 나누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이내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왔어요. 친구는 재무 관련 자료를, 신입 개발자는 기술 명세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장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했어요. 문장의 뉘앙스, 전문 용어의 선택, 비즈니스 에티켓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관련 서적도 찾아보았고 현지 시장 동향도 더욱 자세히 조사했어요. 밤늦게까지 3명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며 최선의 답변을 만들어갔습니다. 수차례의 이메일 교환이 이어졌고 드디어 화상회의 일정이 잡혔어요. 회의 전날 우리 셋은 밤을 새워가며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서로 역할을 나누어 시나리오를 연습했어요. 첫 화상회의에서 저는 우리 서비스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장성을 강조했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예상보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는데요. 한국 기업의 개발팀은 우리의 알고리즘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마케팅팀은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측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부분들이 하나둘씩 도출되었어요. 2주간의 추가 논의 끝에 한국 기업 측에서 본사에서의 대면 미팅을 제안했습니다. 최종 계약을 위해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이었어요. 우리 셋은 밤새도록 이 제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시장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부담감이 교차했지만 이 기회를 통해 우리의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했고 우리 3명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친구는 계약서 검토를, 신입 개발자는 기술 시연 준비를 맡았어요. 이제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순간을 준비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계약일보다 5일 먼저 한국에 도착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3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문화와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사실 그동안 저는 아시아 하면 일본만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도쿄 출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죠. 당시 일본만이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도쿄에서의 경험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는데요.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 가려진 노후된 건물들, 현금 위주의 불편한 결제 시스템, 복잡하기만 한 지하철 노선도까지 소위 일본의 미래도시라 불리는 도쿄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반면 한국은 아예 관심 밖이었죠. 그저 김치와 태권도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고 싶어졌어요.
비즈니스 미팅을 준비하면서 찾아본 자료들은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프랑스의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환승 구간마다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파리 메트로를 이용하면서 늘 복잡한 환승 시스템에 불평했었어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처음 방문한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 시스템, 환승 통로마다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시설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지하철 내 편의점에서 한국인들의 결제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결제가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일본에서는 현금 위주의 결제가 대부분이었고 프랑스에서도 아직 복잡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마치 마법처럼 카드 한 번의 터치로 모든 게 해결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주변의 한국인들이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갑도 꺼내지 않고 휴대폰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습이 부러웠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것이 바로 삼성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보지 못했던 이런 진보된 기술을 보며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는데요. 파리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던 삼성페이가 전 세계 NFC 단말기가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갑이나 현금 없이도 휴대폰 하나로 결제는 물론 교통카드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동안 이런 편리한 기능을 모르고 있었다니. 한국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내일의 관광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경복궁을 가려고 했지만 서울의 현대적인 면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63빌딩에서는 한강과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저녁에는 남산타워에 올라 야경을 감상하기로 했죠. 여행 가이드를 보며 경로를 짜는 동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도시가 이제는 제 사업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호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의 일정에 대한 설렘을 감출 수 없었죠. 이제 겨우 하루를 보냈을 뿐인데 한국은 이미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관광객이 아닌 사업가의 눈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니 더 많은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잠들기 전 다음 날의 동선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의도로 시작해서 남산타워로 이어지는 코스를 지도 앱으로 꼼꼼히 살펴보았죠. 이렇게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나라에서 제 사업도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이 어제와는 또 다르게 느껴졌어요. 맑은 하늘 아래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면 한강과 여의도의 전경을 더 잘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마쳤어요. 어제 체크해둔 경로대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어제보다 더 익숙해진 지하철 환경이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지하철 탑승구로 향하던 중 전광판에서 열차 도착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순간 속도를 내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됐는데 습관처럼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주머니에서 무언가 미끄러져 나오는 느낌이 들었죠. 툭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제 삼성 스마트폰이 차가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핸드폰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떨어지는 모습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상태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을 때 액정이 마치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다행히 작동은 됐지만 화면은 새카만 색으로만 표시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저는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의 창업 준비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만든 사업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계약 미팅 장소부터 담당자 연락처, 미팅 자료까지 모든 중요한 정보가 핸드폰 안에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들이
이제는 까만 화면 속에 갇혀버렸죠. 백업도 해두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흐르는 채로 발만 동동 구르며 서 있는데 마치 구세주처럼 등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제 상황을 지켜봤다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근처에 삼성 서비스 센터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분의 말씀으로는 한국의 AS 센터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 한번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죠.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다른 브랜드의 폰이었다면 수리는커녕 데이터 복구도 힘들었을 텐데 말이에요. 가슴 한켠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죠. 이제 관광은 잠시 미뤄두고 서비스 센터부터 찾아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는데 이제는 AS 시스템도 직접 경험해보게 될 것 같았죠. 발걸음을 서비스 센터로 돌리면서 이 또한 한국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절한 한국인 분의 안내를 받아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께 상황을 설명하자 가장 가까운 삼성 서비스 센터로 빠르게 향해 주셨어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보며 불안한 마음을 달래보려 했죠. 택시에서 내려 삼성 서비스 센터를 마주한 순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작년 일본 출장 때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 핸드폰 카메라 액정이 깨져 도쿄의 유명한 전자제품 거리인 아키하바라를 방문했었죠. 하지만 복잡한 수리 절차와 긴 대기 시간에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옛 기억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저는 삼성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였어요. 삼성 서비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적지 않은 인파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고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하고 체계적인 분위기였어요. 프랑스였다면 이미 고성과 항의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곳의 차분한 질서에 오히려 긴장이 풀렸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디지털 번호표를 받았어요. 차분히 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대기 시간이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수리 진행 상황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파리의 대부분 관공서나 서비스 센터는 아직도 종이로 된 번호표를 사용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런 디지털 시스템이 한없이 부러웠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상 영어로 의사소통하기가 쉽지 않아 이미 구글 번역기까지 준비해둔 상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직원분이 먼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파리에서는 외국인이 영어로 말을 걸면 대부분 불편한 표정을 짓곤 했는데 말이죠. 핸드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한 후 직원분은 액정만 교체하면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리 시간이 단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만 대기 고객이 많아 실제 수령은 2시간 정도 소요될 거라고 했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수리가 필요할 경우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했고 그마저도 부품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떠올랐죠. 게다가 수리 과정도 투명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부품을 교체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며 왜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동했죠. 이런 것이 바로 서비스 문화의 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비스 센터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해 생각에 잠겼죠. 시간이 지나고 서비스 센터로 돌아왔어요.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고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제 핸드폰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데이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화면을 켜보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계약 관련 자료들도 연락처도 모두 무사했어요. 수리 비용도 예상보다 합리적이었죠. 이런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경험하니 한국의 서비스 문화가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나서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된다면 우리 회사도 이런 수준 높은 서비스를 벤치마킹 해야겠다고 말이죠. 이제 남은 시간으로 63빌딩도 가보고 내일 있을 계약 미팅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이 새로운 배움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서비스 센터에서의 놀라운 경험 덕분에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계약 미팅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되어서
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하게 진행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파리의 스타트업 대표가 아닌 글로벌 기업의 파트너가 된 것 같은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기업의 담당자들은 저희가 준비한 건강관리 앱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기술적인 질문들도 단순한 검증이 아닌 함께 발전시키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계약 체결 후 우리 스타트업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초기에 3명이었던 회사는 점차 규모가 커져갔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얻은 기술력과 노하우는 우리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었죠. 파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삼성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아닌 그날의 경험이 준 신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간단한 전자기기 수리도 일주일씩 걸리곤 해요.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은 달랐습니다.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처리, 전문적이고 친절한 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어요. 가끔 동료들과 그때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지하철역에서 친절하게 도와주신 중년 신사분, 서비스 센터의 영어가 유창했던 직원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한 것이 아쉬워요. 그분들의 작은 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 회사도 없었을 것이죠. 우리 회사는 이제 직원이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처음 3명이서 시작했던 작은 스타트업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입 개발자들을 뽑을 때마다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강조하곤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 그리고 친절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날의 사고는 오히려 행운이었습니다. 단순한 핸드폰 수리를 넘어 한국의 서비스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이제는 우리 회사도 한국의 서비스 정신을 본받아 고객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프랑스의 다른 스타트업들이 우리의 고객 서비스를 벤치마킹하려 할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느끼곤 해요. 우리의 건강관리 앱은 이제 유럽에서 주목받는 서비스로 성장했어요. 파리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는 유럽 전역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에는 하나의 깨진 핸드폰 화면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앞으로도 한국과 프랑스의 기술과 문화가 더욱 깊이 교류하면서 발전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프랑스 청년 K씨가 한국에서 겪은 특별한 경험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한순간의 불운이 오히려 행운이 되어 회사의 성장으로 이어진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또 다른 모습까지 K씨의 이야기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문화와 국적은 달랐지만 진심이 통했던 그날의 만남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여러분은 K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 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